오늘은 한국 아줌마의 일본 생존기를 낭독하겠습니다. 글, 사진, 작가 김경민님입니다. 네,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의 장점은요, 사진과 글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참 재미있게 읽었다는 거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분이 직접 경험했던 부분들이라서 더 마음에 좀 와닿고요. 자, 일본살이 생존기 부분 낭독을 해볼게요.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게 되었고요. 낭독 한번 해볼게요. 일본살이 생존기. 일본에 살면서 힘들었던 점. 1. 융통성 제로 정말 느린 행정문화. 관공서 시스템의 수준은 정말 일본이 선진국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식 일처리와 시간 때문인데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반나절이나 걸립니다. 외국인 비자를 신청하러 입국관리국에 가면 4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 2주에서 한 달 후 비자가 나오면 다시 입국관리국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의 사례 1. 2018년 11월경에 일본의 UFJ라는 은행에서 돈을 뽑으려고 ATM기를 이용하는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3번 틀리고 말았습니다. 은행에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창구에 갔는데 체크카드를 재발급해야 하고 체크카드로 돈을 뽑으려면 7일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계좌 등록 때문에 은행에 방문했는데 은행에 등록한 인감을 잃어버려서 인감을 변경하고 주소를 변경하는데 그 과정이 10일이나 걸린다고 해 기다리고 등록했습니다. 인감만이면 바로 변경해 주는데 인감과 주소가 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감 변경을 하려면 계좌를 만든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비밀번호를 틀려서 은행에 방문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5분도 안 걸리고 신용카드 계좌 등록을 할 때 인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사례 2.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반나절이나 걸립니다. 휴대폰 번호 이동을 하는데 2시간은 기본으로 걸립니다. 무엇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나라입니다. 또한 통장을 개설하려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고 우체국 통장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다고 해도 중간에 한 번이라도 귀국했다면 이체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사례 3. 후생연금 환급을 신청하는데 환급을 2019년 1월 2일에 EMS를 통해서 신청했는데 2019년 12월 중순에 입금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업급여 등을 돌려받을 때 한 달을 안 넘기지 않나요?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1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후생연금을 환급받을 때 외국인들은 세금 20%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세금을 1년 반이 지난 2020년 7월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을 하려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2. 꼼꼼하다고 하지만 완벽하진 않음. 꼼꼼함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지큐 하이랜드라는 유원지에 갔을 때 기네스북에 올라간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는데 2-3번씩 꼼꼼하게 체크하니까 좀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객한테 거스름돈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잔돈을 손님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주는 습관 등은 좋은 꼼꼼함인 것 같습니다. 다만 관공서에 갔을 때 2-3번씩 확인하지만 그래도 사람이기에 실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가 항상 길어서 좀 더 처리 과정을 짧게 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3.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음. 일본인 특성상 잘 거절을 안 하니까 진짜 좋아서 거절을 안 하는 건지 싫은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 장 볼 때마다 원산지를 확인함. 저는 일본 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거주했는데 아무래도 원산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방사능 발생 지역인 후쿠시마와 그 근처인 이바라키, 이와테, 군마 등 그 지역의 이름도 외워서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한 지역은 도쿄라서 아무래도 장을 보면 야채, 과일 생산지가 그쪽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과했던 점이 있어요. 저는 식재료만 생각했는데 제가 1년 동안 마신 우유, 제가 좋아했던 젤리 제조 공장도 후쿠시마였습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우유, 과자 등도 원산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다 보니 장을 볼 때마다 긴장되고 피곤합니다. 5. 외국인이라서 차별당하는 점, 용서받는 점. 외국인이라서 보이지 않는 차별, 대놓고 차별당하는 때도 있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일본인에 비해서 좀 더 엄격히 대하지 않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차별은 당했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그런 점들은 외국인이라서 많이 이해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서 이방인 같다는 느낌이 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화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인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행복해할 때 외국인인 저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 말입니다. 6. 한국 식재료 구하기가 힘듦. 한국 김밥을 사려면 기본 500엔에서 1200엔까지 해요. 한국에서는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나 음식이 일본에서는 한인타운에 가야만 구할 수 있고 가끔 아시아 식재료 등을 파는 곳에 가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청양고추, 애호박 등은 일본의 일반 슈퍼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도 일본 슈퍼에서 판매되는 일본 김치는 일본인 입맛에 맞췄기 때문에 단맛이 강해 한국인 입맛에는 맞지 않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좋았던 점 1. 기본적으로 디저트가 맛있음. 일본의 디저트는 유명해서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디저트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디저트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특히 빵 종류는 다 맛있고 케이크와 팬케이크 종류가 유명합니다. 2. 깨끗한 거리. 정말 번화가가 아닌 이상은 어딜 가든 깨끗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날라리처럼 보이는 사람도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개인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아두었다가 버리곤 합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흡연자 개개인이 개인 전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닌 것이 신기했습니다. 3. 사생활 존중 오지랖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지적하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견을 안 합니다. 4. 기다려주는 문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좀 늦게 배워도 기다려주는 문화입니다. 5. 화장실이 공짜고 편의점마다 있다는 점, 휴지가 항상 있음.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화장실이 있고 깨끗하며 휴지가 늘 구비되어 있습니다. 6. 발달된 서비스 문화. 서비스 문화가 발달해서 물건을 살 때 친절하다 느끼고 비가 오는 날에는 쇼핑백에 비닐 포장을 한 번 더 해주는 스윗함, 고객을 생각하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7. 정직성. 저는 지갑을 3번 정도 잃어버렸는데 모두 파출소에서 찾았습니다. 8. 자동차 경적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보행자에게 잘 양보해줌. 말 그대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며 보행자가 우선이 문화입니다. 9.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림.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10. 과장 광고를 안 함. 메뉴판 사진과 음식이 똑같음. 메뉴판 사진과 음식이 다르면 항의를 받기 때문에 음식이 사진과 똑같이 나옵니다. 11. 한국이 가까워서 언제든 갈 수 있음. 제일 중요한 건 타국에 비해서 한국이 가까워 국내에 사는 것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12. 나이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좋았음. 일본은 언니, 오빠 이런 호칭을 가족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범위가 70대 할아버지, 60대 할머니, 40대 친구, 20대 친구 등 다양한 나이의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아직도 연락하면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의 장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국 아줌마의 일본 생존기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좀 읽어봤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책이에요. 일본 생활이 하고 싶다, 일본 유학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은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저도 여행만 가봤지 일본에서 살아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안 것 같습니다.